법인은 왜 설립하는 걸까요?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기 있는 유한책임이라는 저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어쨌든 뭐 여러 형태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지만 빚이 생기면 뭐 그냥 내 빚은 아니고 회사 빚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 지분 양도의 자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자기 지분을 팔고 싶어 해요. 그죠? 현금을 만들고 싶어 하죠.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그게 매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주로 투자자나 또는 동업자 쪽에 좀 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본 유출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이게 설립해서 하고요. 뭐 길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이제 거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세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국세청한테 걸리면 그동안 이제 사업 이익에 관련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거기에 가산세도 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회사랑은 상대방이 거래를 거의 해주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동업관계. 그 동업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역할 분담하고 이익 배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식회사는 그 주식의 비율이 있잖아요. 뭐 20주, 30주, 50주. 근데 이 주식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일단 설정을 하면 이제 사고 팔지 않는 이상. 근데 하는 일은 수시로 변해요. 어떤 사람이 언제는 일을 많이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일을 적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분이 5%밖에 안 되는데 일을 막 70% 하고 있다. 뭐 불만이 폭발하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이 지분 비율이나 이익 배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대주주가 그거와 다른 결정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잘 정해두시고, 그다음 요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팔 수 있어요.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도 팔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동업을 하다가 한 명이 그냥 팔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제3자가 지분의 뭐 한 30% 이렇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에다가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넣어서 방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 이건 특히 나중에 나오는 투자 계약을 할 때 투자자들은 이런 걸 많이 써요. 다른 데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호 지분율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요까지가 이제 그거에 관한 거고, 밑에 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 제가 겪고 있는 제가 지금 4명이 동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랑 어쨌든 업무를 하는 거 구분해야 되고, 그 처음에 이제 왜 같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돌이키면 좀 싸우다가 좀 나아져요. 예,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자, 모든 비즈니스는 계약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아실 거예요. 합의는 계약. 우리가 이제 계약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민법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민법 교과서를 보면 합의가 되면 그거 자체가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민법 교과서에 있습니다. 예, 합의는 곧 계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로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지만 왜 계약서를 쓰냐? 입증.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또 계약이 이제 구두로 변경되는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계약서라는 그런 이제 성문으로 된 문서로 된 걸 좋아합니다. 뭐 일이 잘 풀릴 때는 사실 계약서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뭐 서로 잘 나누고 잘 벌고 잘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유일한 방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계약서가 유일한 방패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체 강의를 통틀어서 기억하신다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계약서가 유일한 방패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읽어봅니다.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어요. 근데 저희는요, 소송 들어가면 한 때가 됐다와 때는 됐다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때가 됐다가 아니고 때는 됐다 막 이러면서 이게 때는 됐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 편에 유리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쓰게 되는 한 토시 자체도 중요한 그런 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양 계약서든 뭐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 걸린 계약을 하시면서도 계약서를 읽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자세로서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계약서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의향서, 뭐 LOI, MOU는 좀 잘 아시죠? 양해각서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법적 구속력 문제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계시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MOU라고 써있는 계약서에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의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를 쓸 때 뭐 매매 계약서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전세 계약서를 써도 전세 계약서 인정이 돼요. 이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이 MOU 안에 있는 계약서 문구들 중에 쌍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은 큰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 기본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비즈니스 계약에 관련돼서는 뭐 이거 말고도 아주 이제 긍정적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뭐 지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뭐 들으시기에는 뭐 또 양이 너무 많고 하니까 예, 이렇게만 일단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창업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벤처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본인의 자금이나 뭐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뭐 사실상 은행이나 뭐 그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투자, 특히 이제 흔히 스타트업 쪽에서 얘기하는 뭐 시드머니, 뭐 엔젤 투자, 시리즈 ABC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투자 계약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회수를 투자자는 안전한 회수를 원하는 주주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포인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안전한 회수, 그죠? 안전한 회수가 하나고 두 번째는 주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채권형이 있고 지분형이 있어요. 뭐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그거는 이제 채권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요즘 또 뭐 최신의 뭐 자금 조달 방법이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도 뭐 채권형, 지분형, 그다음 뭐 물품형, 그러니까 그냥 물품을 주는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형의 핵심은 그냥 준 돈에다 이자를 붙여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회사랑 상관은 없고 그냥 돈 빌려주고 받는다. 이게 채권형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은 없습니다. 채권형은 이제
뭐 전환사채나 이런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는 그냥 뭐 돈을 잘 갚느냐, 뭐 이율이 적당하냐, 이게 뭐 전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전한 회수를 원하는 주주다라고 쓴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회사가 성장해서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지분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그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수 가능성이 사실은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최대. 이 회사를 1년 후에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인가, 3년 후에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사실은 최대의 관심사고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 은행 마인드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회수 가능성이 최대의 관심사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투자를 받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피칭을 하거나 뭐 자기의 장점을 설명할 때도 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클 사업이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어필을 하는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키워놓으면 누가 사갈 거야. 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전 피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투자를 받는 창업가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뭐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창업가가 투자자의 조건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특히 지분 희석. 오늘 제가 한 너댓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분이 어찌어찌 하다 보면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자기 지분이.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뺏어요. 자기의 그런 권리를 뺏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희석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써놨지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상환 우선주 같은 거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것들, 아까 얘기했던 스톡옵션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을 발행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실 때도 자기 편 이사를 과반수, 5대5도 안 되고요. 과반수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감사 선임이라고 썼는데, 투자자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회계장부를 열람하면 열의 9은 나와요. 열의 9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회사라는 걸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도 많은 횡령 배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횡령 배임 고발이 되면 이제 감옥으로 가시게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